아파트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제 규제 내용. 둘째, 허가 기준과 불허가 사례 분석. 셋째, 매도자와 매수자가 알아야 할 실무 대응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제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범위입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강남 3구는 물론 강북, 노원, 마포, 영등포 모두 포함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등 12개 지역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연립, 다세대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날부터 계약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거래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매매 계약서, 초안과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합니다. 실거주 입증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15일에서 25일입니다. 보완 요구 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거래해야 한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후 의무사항과 제재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나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형식적 전입은 적발시 제재를 받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10%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위반 시 토지 강제처분 명령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에 붙입니다. 이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기준과 불허가 사례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가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허가됩니다. 직장 이전, 자녀 통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후 이주도 인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는 대부분 허가됩니다.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경매 취득도 허가 대상입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불허가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면 불허가 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최근 다수 주택을 거래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불허가 됩니다. 대출 한도를 초과한 자금 조달은 의심받습니다. 차명 거래나 편법 증여도 적발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입니다. 임직원 사택 등 예외적 경우만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취득도 불허가 됩니다. 셋째, 실제 불허가 사례와 대응입니다. 최근 2년 내 주택 거래가 3건 이상인 A씨는 불허가 되었습니다. 투기 이력으로 판단되어 거절당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B씨도 불허가 되었습니다.
부모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신청한 시사도 거절당했습니다. 임직원 거주용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불허가 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알아야 할 실무대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도자의 준비사항입니다. 허가 기간을 고려한 매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급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계약서에 허가 조건부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허가 불발 시 계약 해제 조항을 명시하세요. 계약금 반환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수자 자격을 사전 검증하세요.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줄어들어 가격 인하 압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둘째, 매수자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구청의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거주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언제 이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 학교, 직장 거리 등을 고려하세요. 계약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허가 불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계약금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중개업소 선택과 활용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경험이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하세요. 최근 거래 실적을 확인해 보세요. 허가 절차를 잘 아는 곳이 유리합니다. 중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난이도가 높아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품질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세요. 허가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소통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사항들입니다. 거래 신고 의무는 별도입니다. 허가를 받았어도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세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만 허가 대상이고 전세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포함됩니다. 정비구역 내 아파트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예외 규정도 일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취득도 예외입니다. 18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전역 아파트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수. 둘째, 실거주 목적만 허가되고 투기는 차단. 셋째, 최소 1개월 이상 거래 기간 필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아파트 거래 계획이 있다면 관할 구청의 사전 상담을 받아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주택자 LTV 0% 규제의 충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